달서구병 7번 한근영 젊은 인재 해운대감 나왔네. 부산 7번 한근영 김경희는 경북 구미감 최지민은 성남 분당을 우리 공화당 7번 강태성은 경기 구리시 투표는 7번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이 나라를 먹여 살릴 조원진 경상도 해구 찍고 달서구병 7번 한근영 젊은 인재 해운대감 나왔네. 부산 7번 한근영 4월 3일 제1시가 방송입니다. 4월 3일 제1시가 방송. 여러분들은 우리 공화당에 있는 선거송 듣고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 7번 송영진은 남양주시갑 박현성은 서울 관악구 조원진 이 나라를 먹여 살릴 조원진 경상도 해구 찍고 달서구병 7번 한근영 젊은 인재 해운대감 나왔네. 부산 7번 한근영 인디언 진순정 최리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왔다. 태극기 휘날리는 녹색바람 7번 진정한 정치인 모였네. 국민들을 지키려는 후보들 투표는 7번 우리 공화당 나가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고, 저 붉은 세력들을 쫓아버리자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110일 동안 내가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국민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JBC 까방송 4월 3일 시작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변치 않게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 타도에 앞장서고 또 박근혜 대통령 불법 임신 강금 석방을 촉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줄기차게 외쳐온 정치인이라면요, 단연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지금은 대구 달서병 후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정치인을 꽂아라가면 조원진 대표요, 두 번째 그 정치인을 꼽으라면 조원진 후보요, 세 번째 그 정치인을 꼽으라면요 조원진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대우를 받고 그런 정치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만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체제가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정치인이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역으로 말하자면요, JBC 가방송이나 JBC 다방송이 지난 8년 동안 이 국민 속에서 종북좌파, 주사파 실체를 고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고 인신감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한 방송 한 길 끌어온 방송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이요, 이런 언론들이 나라에 많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공사나 자경화 또 위장 우파 쓰레기들 걱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JBC 가방송이 지난 3월 3일 날 가방송이 이제 이쪽 유튜브로부터 라이브 제재를 받은 후 지금 이제 JBC 다방송을 그때 만들었는데요. 한 달이 됐지만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요. 이제 겨우 구독자 7,000명입니다. 7,000명. 그리고 JBC 다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요. 예전에 한번 가방송이 끝나면 하루 지나면 3만 명이 기본이었습니다. 3만 명이 예청했고 돌아갔는데요. 지금은 JBC 다방송에 하루 지나도 2,000명이 안 들어옵니다. 2,000명이 안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조원진 대표는 그렇게까지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했는데도 대구에서부터 자기 지역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JBC 다방송은 지난 8년 동안 또 지난 3년 동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고 우리 공화당을 당선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줬지만요. 성적표 보십시오. 성적표. 이 2,000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 JBC 다르와 뭐 조원진 대표를 비교해서 그렇지만요. 진실과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요. 외면해요. 외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외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실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현실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JBC 다방송을 이래 보니까요. JBC 다방송이 몇 명이 들어왔나 보니까 어제 방송에 2,200명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우리 공화당에 독이 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이럴 수가 이게 2,400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3일 전에 방송이 2,500명이 들어왔습니다. 2,500명이 구독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원진 대표 지난 4년 동안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조원진 대표를 대구 달서병에서 당선시키지 않으면요, 저 대구 사람들 영원히 원망할 거예요. 원망. 같은 경상도지만요, 당신들이 무슨 대구 보수파고 지랄이오 이럴 겁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무슨 대구파, 대구 보수파, 그들이 무슨 보수파고 뭡니까? 예? 대구 보수라면 다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대구 구미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본고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좌파가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김부겸이 같은 자가 또 시장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이 대구에 보면요, 부산도 그렇지만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 집단들이, 기회주의 집단들이 대구 사람들은 선호합니까? 뭡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어떤 한 분, 저런 분이 대한민국에요, 국회의원 당선을 못 시키면요,
대구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요, 대가리 쳐박고 뒤지는 게 낫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수가 나죠. 이 사람들요, 보세요. 그렇게 이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은요, 임진왜란 통해 가지고 그 억압을 받았죠. 또 병자호란 또 억압을 받았죠. 일제강점기 거쳤죠. 6.25를 거쳤죠. 이렇게 국민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연속을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저는 지금 그럼 생각하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생각하니까요, 바로 이 백성들이 개돼지고 국민들이 개돼지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는요, 그런 욕 안 하려고요. 당신이 잘못 아니냐 이 양반아, 이러는 거죠. 아마 이제 조원진 대표가 떨어지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싫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간들이 싫어질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의 웃는 모습, 인간들의 우는 모습, 인간들의 그 잘난 척하는 모습들요, 막 다 싫어질 것 같아요. 뭐 까방송이고 까다방송이고 나발이고 가네요. 그냥 막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 안 보는 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옛날에 충신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조원진 대표가 이제 대구로 완전 내려가기 전날에 사실 저하고 저녁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녁을 했는데요, 이 조원진 대표가 저한테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뭐 다른 집단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아니고요, 선거 쪽 관련돼서 이제 여론조사를 엄밀하게 했던 그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당시 조원진 대표가 약 8% 정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니 8%밖에 안 뒤집니까? 이야, 해볼 만한데요? 이랬거든요. 조원진 대표도요. 아, 글쎄 이 정도면 얼마든지 역전 가능하다고. 저도 왜 그러냐면요, 이 미래통합당하고 조원진 대표하고 격차는 사실상대로라면요, 한 20-30% 정도 나야 되기 정상입니다. 왜냐? 아무리 뭐 조원진 대표 하지만 선거는요, 결국은 조직이거든요. 정당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그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대표하고 보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네 하면서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8%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번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방송을 했죠. 조원진 대표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방송을 한 겁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또 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자꾸 쟤한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저한테 소위 지랄합니까? 예? 제가 여론조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방송을 하지 마세요라고, 왜 저한테 왜 그런 것들을 내보냅니까? 라고 소위 말하자면 지랄합니까? 예? 언제까지 거기에 체면에 사로잡혀가지고 될 것이다라는 착시 현장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또 친박신당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정당하고 비교해도요. 왜 우리 공화당이 뒤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여론조사가 가짜고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론을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적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우리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심지어는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까요? 반성문 쓸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적군이 어느 쪽에 미사를 배치해 놓고
어느 쪽에 지금 적군들을 배치해 놓고 돌격앞을 할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미사일 떨어지고 폭탄 터뜨리고 진짜 따발총에 다 죽습니다. 최소한요 비판을 하더라도 지랄은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왜 하느냐? 이 현실이 이렇다 그러면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이 12일 남은 동안 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간 얘기지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8대 0으로 된다라고 이제 그때는 제가 회사를 그만 안 뒀을 때입니다. 그만 안 둘 때고. 그때 제가 이제 뭐 매체에서 정치부국장을 할 때입니다. 정치사회 부국장 할 때인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녁에 JBC 가방송 와가지고 낮에는 회사 있다 와가지고 이제 그걸 실제 알려줍니다. 8대 0 됩니다. 또 태극기 집회 이래 나가가지고요 8대 0으로 통과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보고 막 그냥 제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방송이다 하면서요. 제가 엄청 공격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문 태극기 집회 쪽에 나가면요. 까방송 어디 갔어? 까방송 이 새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8대 0으로 된다고 개지랄 떨고 거기에서 그때 이제 그 지식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름만 들면 알만한 사람들도요. 대통령은 탄핵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면요. 정말 욕 들어먹거든요.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징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8대 0으로 되니까요. 아이고 우리 뭐 JBC 선생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몰라면 대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또 뭐 하나 더 붙이면 저 안국동 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면 큰 불상사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집회하지 말고 대한문으로 가서 해라 그대로. 왜냐하면 거기는 소위 우리가 여러분들 가보다시피요. 딱 안국동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딱 결정했을 경우에는요 심리가 헌법재판소로 앞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멀면 압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요 제가 볼 때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빨리 그 옮겨라, 안 된다 해도 우린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명 불상사가 나고 7명이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왜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 대구광역자치단체, 경북광역자치단체 빼놓고 전부 다 몰살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경남도 안 되고 뭐 짜고 저짜고 뭐 무슨 그렇게 방송을 하시냐고. 뭐 결국은 보세요. 경북 구미도 시장 선거에서도 좌파가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당하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전망을 내놓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작전을 세워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정쌤 이야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얘기가 필요 없고 제 얘기가 필요 없으면 말라고 저한테 도움 달라고 얘기 달라고 무슨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까방송이 관련돼가지고 선거 전략 관련해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선거 D-Day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면 저렇게 가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날 방송하고 있으면요. 방송 안 듣는데 말라고 와서 지지해달라고 합니까? 방송해본들,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이 한 2,500명도 안 넘어가는데 그 방송 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적표 보십시오. JBC 다 방송에 방송 들어오는 분들 보면요. 조원진 대표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818명, 830명 들어오네요.
이게 현 주소예요. 이게 현 주소예요. 이게 현 주소인데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이고 JB 선생님 선거 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화당 도와주는 방송에도 방송 안 보는데 이야기도 이야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 몸은 하나입니다. 제 몸은 하나고요. 아침에 방송하고 아침에 글 적고 오후에 글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후에 짬 나가지고 서울에 아마 한민호 지금 후보 같은 사무실은 제가 4일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보고 오고 또 다른 데 들리고 오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그거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하면요. 낮에 그럼 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방송은 누가 합니까? 한 사람 도와주면요. 다른 사람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JBC 다방송과 까방송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과 어떤 메시지를 내는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요. 예? 안 듣습니다. 뭐 제가 우리 공화당을 뭐 비판하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유우파 국민들을 조지는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야 될 출사표를 던진 방송을 했습니다. 겨우 2,400명 들어와 있습니다. 2,400명 들어와 가지고 방송을 봤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2,400명밖에 안 됩니까? 2,4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란 말입니까? 방송에도 듣지도 않고 방송에도 얘기해도 그렇게 임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요. 그런 척도 안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제가 뭐 태극 견들어 드릴까요? 그거 한번 방법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 조원진 대표 가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 3일 동안 있다. 3일 동안 있으면 방송 누가 합니까? 방송 언제 합니까? 그러면 저들은 지금 현재 자한당에서 이주들은 전부 다 저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데 그 논평 누가 해줍니까? 논평 어느 방송이 합니까? 우리 공화당의 트레임에 빠진 방송들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인 후보자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일부는 옵니다. 일부 뭐 전체적인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요. 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후보자들이 중에서 지금 현재 하루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전반적인 필요한 것들과 그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영상을 좀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영상 보고 제공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런 기사 적습니까? 힘 빠지는 기사를 왜 적습니까? 힘 빠지는 기사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현실인데요. 언론은 힘 빠지던 기사든 힘 좋은 기사든 간에 팩트를 여러분들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팩트를 숨길까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매체들이라든지 뭐 다른 좌파 매체들은 저렇게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조원진 대표가 뒤지고 있다고 3위를 달리고 있다고 다 전부 다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적고 있는데 그러면 우파 매체라고 자처하고 있는 또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방송이 저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이건 저런 식에 대해서 우리는 저런 게 아니다라고 애써 무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렇게 영상을 제공 좀 해달라. 그렇게 전체적인 각 후보자들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좀 알려달라. 뭐 제 후보자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누군지 어떻게 나갔는지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다른 데 가려고요. 방송 끝나고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한테 연락점 어디 주소인지 좀 찍어주시고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문자 보냈어요.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지금요 이 선거는요 그대 야당과 그대 여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대 야당과 그대 여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존 매체에서 우리 공화당을 다룰 것 같아요? 안 다룹니다. 안 달아요.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선거 때 20대 선거 때 제가 선거 대책 취재 반장이었어요. 그때요
군소정당도 잘 안 다룹니다. 군소정당 안 다루는 게 다룰 수 있는 기자가 없어요. 다 예를 들어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이쪽 파트에서 전체 기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선거팀을 만드는 특별취재본부를 만드는데요. 그 특별취재본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자가 투입되겠습니까? 투입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 공화당에서 관련해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기사 안 적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을 커버하지 않는 기자들, 결국 기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적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속에서 관심이 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은 곳곳에서 우리 공화당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뭉치라 그랬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화당 아니 저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또 우리 공화당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치고 팔짝 뛰겠죠. 야 이 새끼들아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가 하지만요. 일반 유권자들은 모릅니다. 저거가 아니냐. 단순하게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뭉치라 했는데 왜 우리 공화당 뭉치지 않습니까? 라고요. 아주 얄밉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패 죽일 수도 없고요. 그것도 주들이 삐뚤 수도 없고 팔짝 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다 더 우리끼리도 뭉칠 수 있는 보다 더 우리끼리도 뭔가에 대해서 똘똘똘똘 디테일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저한테 연락을 달래도 연락도 없고요. 영상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서 어떤 후보가 어떻게 뭐 찍고 있는지도 그거도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도 볼 수도 없고 뭐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오늘은 직접 지방에 간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각 지방에 들러가가지고 제가 제가 찍어 올라고 오지 그랬습니다. 그럼 찍으러 가면요. 오후에 그 JBC가 방송 저기 못해요. 또 저기 기사도 못 올립니다. 시간 붕 떠버려요. 이런 현실이거든요. 도와달라고. 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JBC가 인터넷 신문을 왜 만들었습니까? JBC가 인터넷 신문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도 되는데요. 기존 매체들은 알려주지 않고 기존 지금 JBC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일에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주세요 해도 정보가 안 오죠. 그럼 이 후보자들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멀어지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지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말입니다. 체면 걸지 마세요. 착시 현장을 일으키지 마세요.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태극기 우파들이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태극기 우파들 지지를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총선은요. 10대 후반부터 살아있는 100세 이상까지 다 포함한 선거운동이에요. 그분들은 다 지지를 받아야 되죠. 왜 자꾸 우리끼리 지지를 한다 해가지고 조원진 대표는 안 할 겁니다. 지역구에 전화해보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역구에 사람 만나가지고 만나는 사람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고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조원진 대표의 지지율이요 지금 이 16.5%입니다. 16.5%. 그리고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6%입니다. 그리고 김용판 후보가요 46.1%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저도 믿기지 않아요. 뭐 김용판 후보는 들떠치더라도 김대진 후보한테 뒤지는 3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 이전에 이쯤 된다 그러면 대구 달서병 사람들요. 심하게 하세요. 쪽팔립니다. 달서병에서 조원진 대표는 12년 동안 그 지역구를 지켜왔습니다. 달서병에서 조원진 대표가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대표가 달서병 주민들을 배신을 했습니까?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고 그리고 구속에 대한 부당성들 문재인 정권에 투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었던 그 자체는 문재인 정권도 좌파 독재 정권의 그것도 있지만 지금 소위 이 위장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시민들이
이런 식의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요, 대구 시민들 제가 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창피합니다. 같은 보수라도요. 물론 대한민국 대구 시민만을 자칭하는 게 아니지만요, 전체 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찬가지입니다. 개돼지 국민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한정하지 않겠습니까? 조 대표는 우리 공화당 대표입니다. 4년간 태극기 집회를 이끌면서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또 석방을 위해서 저항해온 우리나라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말 저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리고 또 이 지지 후보가 관련돼 가지고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에 관련해 가지고요, 김대진 후보와 조원진 후보 듀배했는데 김대진 후보가 18.2% 나오고 조원진 후보가 17.2%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대진 후보가 앞섭니다. 그리고 당선 전망 관련해가지고는요, 김용판 후보가 87.8%,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66.3%, 김대진 후보가 60.7% 나왔습니다. 이는 조원진 대표가 좀 앞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제껴놓읍시다. 여론조사가 믿을 수 없다. 여론조사가 뭐 10명 중에서 2명 전화 받아가 한다. 여론조사는 이 완전히 저기 엉터리다, 가짜다, 뻥이다. 이거 다 제껴놓고 지금 얘기를 합시다. 제껴놓고. 그거 다 인정하고 남들에게 얘기를 합시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요? 우리가 이제 선거 전만 하더라도 조원진 대표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다 예측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측했는데 저만 그렇게 예측 안 했거든요, 저는. 아마 조원진 대표도 그렇게 예측을 안 했을 것입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30년간 총선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정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원진 대표도 힘들 것 같은데 라면 사람들은요, 아이고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정 대표님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그 대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 무서워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격과 좌절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런 선거 결과가는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선거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조원진 후보가 이 50대, 60대 지지층에서는요, 그래도 그나마 조원진 대표 찍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대에서 20.3%, 60대에서 21%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평균치보다 높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판이 같은 경우는 50대에서는 50% 이상, 50.9% 나왔습니다. 60대는 61% 나왔습니다. 역시 김용판 후보가 앞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50대, 60대는 대구의 전통적인 보수우파 지지층입니다. 핵심 지지층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핵심 지지층들을 공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대진 후보 같은 경우는 40.0% 나왔습니다. 왜 이런 식의 40.0%가 나왔냐면요, 40대에서 유일하게 이 40대들, 이 대한민국 40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김용판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김용판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김대진 후보 역시 김대진 후보를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을 볼 때는요. 자,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죠. 대구에 있어서 젊은 층들은요 이미 조원진 대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만을 볼 때 우선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연세가 많으시다.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반감들,
젊은 층들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구천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할 때는 이자들,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자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라고 그것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 60대 층들은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조원진 대표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면 5, 60대에 대한 이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공약 포인트를 가야 된다. 그 공약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이 생활 속 밀착형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동력원이 아닌 상태 선거운동하면 곤란하지만요. 직접적으로 뭐 시장 통해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사람들 대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조원진 대표의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는 다 압니다. 조원진 대표가 어떻게 해왔건 다 아는데요. 실제 대구에 사시는 분들, 조원진 대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도 묵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자기 지역구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요.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접근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현실입니다라고 자꾸 해주고 이 다정다감하게 접근하면서 그래서 5, 6, 70대들을 이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 있는 이 5, 6, 70대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당층들이 많습니다. 어느 쪽에서 표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막판에 결정합니다. 막판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나 이게 대해서 선거운동을 확실히 했나 그 결과가 투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공화당을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 갑에서 이 석동현 이 지검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하태경이하고 경선을 붙였습니다. 경선을 붙였는데 하태경이가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앞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석동현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20, 30, 40대에서 표가 몰려가 버렸습니다. 20, 30, 40대에서. 우리는 하태경이를 탄핵 세력들이 다 쓰레기라고 하지만요. 20, 30, 40대 층들은 하태경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들이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표차가 갈라졌다는 게 석동현 후보 측에 있는 선거 관련자의 한 얘기입니다. 그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20, 30, 40대를 대구 달서에 있는 사람들을 버릴 카드인지 아니면 이 카드를 가져갈 카드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이 버리는 카드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끊지는 게 선거운동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선거운동원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뭐 60대, 70대, 50대 등 층들이 젊은 층들한테 가지고 찍어주세요라는 순간 반감이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는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20, 30대 층들이 특별 조직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거기서 잠시라도 머물면서 젊은 층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 나이 든 분들이 지나간 사람 툭툭 던지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요. 잘 안 봐요. 반감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내려가가지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고 그 젊은 층의 선거 유세단들을 우리 공화당의 영보이 선거 유세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젊은 층들과 어울릴 수 있고 젊은 층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스킨십을 강화하는 진짜 밀착형 선거운동이 돼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미일락한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화를 해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조원진 대표의 당선으로 기결시키느냐 나아가느냐 이거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상대에 대한 후보 비방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서 한탄하고요.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왜 이 JBC는 왜 이런 방송을 왜 합니까? 아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막 그냥 막 끌탕하고 나라 썩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대구 사람들 이 사람들 못 살 사람이다 실망했다니 아이 그렇게 의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판에서 양심이 밥 먹여줍니까? 선거판에서 거기서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선거판에서 점잖은 게 어디 당선을 시켜주니까 아닙니다. 상대보다 더 교활해야 되고요. 문재인보다 더 엄중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만요 당선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또 그렇잖아요. 지금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인지도가 또 우리 공화당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치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우리 공화당 선거하는 분들이 굉장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앞뒤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 후보원들에게 왜 합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멸시를 하고 갈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 정당은 대통령 메시지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쉬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잡아가지고 후드로 팰 수도. 자,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잘못됐고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에게는요 큰 피해를 준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의 촌철살인직인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를 면회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지난주부터 외쳐왔습니다. 대통령이 면회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자유우파 국민들 손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낙담해가지고 이 총선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진작스럽게 일하는데 대통령님 그만 내버려 두세요. 대통령님 왜 괴롭힙니까? 대통령님 하는 얘기가 왜 대통령 팔아먹습니까? 너희끼리 하지. 제발 좀 대통령님 내려놓으세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자빠지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내려놓을 때입니까? 한가한 소리 합니까? 선거에서 이등이 없어요. 낙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를 세상을 알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편지를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라스트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스트 편지를 언제 보냈습니까? 지난 8일 전에 보냈습니다. 8일 전에 보냈는데 대통령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렇게 대한 그대 야당 메시지를 합치란 메시지를 내시든 말든지 그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해 주지 마시든지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낙선된 것은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능욕을 당했다든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요. 이렇게 돼서 지금 죄를 뿌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어떻든 간에 죄를 뿌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런 현실이라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수습의 의미는 바로 대통령께서 조원진 대표를 만나줘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가 낙선되면요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조원진 대표가 당선되어야만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라든지 탄핵 문제라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 속을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들 깨우치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지. 조원진 대표가 낙선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원진 대표가 낙선한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두가 다 외면을 받고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이것은 낙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낙선이고요. 대한민국 체제 탄핵에 대한 제2, 제3의 체제 탄핵을 당했다는 낙선입니다. 이것은 JBC가 방송도 낙선을 당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게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요구할 수 있는 조력도 있습니다. 왜 저 위장 쓰레기 우파들에게는 그런 게 대해서 전달이 되고 왜 진정거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고 왜 그게 대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제가 뭐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돈을 보태달라 그럽니까? 뭘 보태달라 그럽니까? 손 한번 잡아달라고요. 손 한번 잡아달라고요. 조원진 대표 면함시키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 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없으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덕 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덕 보고 살았습니까? 생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생활 속의 전략을 가지고 생활 속에 뛰어야 되고 백날 전날 그 사람들한테 와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요. 우리끼리 예 하지만요. 지금 이 선거운동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공화당을 돌리면요. 가다가 버리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죽고 사람들이 막 그냥 어르신들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뭐 양심도요, 집에 냉장고에 갖다 놓고 오세요. 내가 양심을 지키는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 놓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냥 막 미통당 찍으세요. 막 남사스럽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아버지 때문에 사업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요, 놓지 마세요. 그냥 그 집에 계세요. 예? 눈치 칙칙 보다가요. 그 나라 끝내고 나서 뭐 나라 끝나고 나면 이 국민들 개 돼지 같은 어떤 이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냥 놓지 말고 집에 사세요. 그리고 뭐 이번 선거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성적표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잘 되겠어? 라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이건 집에 계세요. 놓지 마세요. 뭐 왜 놓습니까? 뭐 왜 낙담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자유를 지키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없으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집에서 침대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 보면 지키는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양심은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요. 세상을 끌끌 차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살린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후보들한테 가가지고요. 밖에 나가지고 뛰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리고 국민들 알림으로써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이번 비례대표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히 하늘 결과를 맡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서 결과를 하늘의 뜻을 따라야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임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낭만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람을 쳐다본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하루에 집에 들어오면 맨날 전화를 겁니다. 어제 제가 누구한테 했더니 하루에 100명씩 전화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제가 100명이 안 되는데요. 우리 사람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요. 어떤 분은요, 300명, 300명, 내 목표 할당이 300명이다. 300명을 가지고 난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찾아뵈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주변 사람들 300명에게 내가 알리겠다. 300명 알리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하겠다. 여성분들이 더 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감명받습니다. 아이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아이고, 저한테 100명, 아이고, 안 돼. 최소한 여러분들이 1인 100명씩 목표로 해가지고 뛰세요. 뛰라고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거요? 그거 왜 못해요? 그 정도 문재인 정권과 지향해서 지난 4년 동안 아스팔트에 살았던 분들이 그런 정신이 없습니까? 막상 마지막에 적지가 적인데가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못 올라갑니까? 삐쭉삐쭉합니까? 저기 올라가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사실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거 모르는데 아이고 남사스럽다. 놓지 마세요. 가세요 그냥. 그거 왜 합니까? 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요, 괜히 댓글 달면서 삐쭉삐쭉거리지 마세요. 지금 댓글 달 시간 있으면 더 올라가세요. 댓글 달 시간 있으면요, 나가세요. 유튜브 방송 볼 시간 있으면 나가세요. 지금까 방송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요, 유튜브 방송 이거요, 볼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냥. 지금 당장 방송 끝나면요, 전화해가지고, 당사에 전화든 전화해가지고 뛰어나가세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이고,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 잠시 안 벌어도 됩니다. 나라가 살고 나라가 이 안 망해야 돈을 벌죠. 개뿔 돈 벌어서 이거 있습니까?
아이고, 뭐 신이입니까? 무조건 따를 수밖에 뭐 어쩌고 뭐 무조건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공화당 지켜주세요. 그 교회 가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부처님 이번에는 제발 잘 해줘. 그 부처님 그 저기 절에 가가지고 백날 부처님한테 이야기분들 안 지켜줍니다. 사람 만나세요. 사람 만나가지고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한번 선거송 한번 더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도 오늘 경기도 파주하고 저쪽 그 저기 의정부 이쪽하고 한번 제가 경기 북부 지역을 돌 겁니다. 자, 청자 여러분, 이 대구를 내려가든 부산을 내려가든요, 조용히 내려가세요. 조용히 내려가가지고요, 그 지역구 가가지고요, 술도 마시고 시장통 가가지고 뭐 이래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선거운동요? 선거운동이 별 겁니까? 선거운동이 앞에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선거운동입니까? 아니에요.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들, 엄밀하게 다가 선거운동하고 이런 것들. 내려가시고 올라오시고 또 가서 하고 왔다 갔다. 이거 없으면 입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났어. 패배할 경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였구나라고 우리가 탓해야 되는데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다. 이미 개돼지 국민들 알지 않습니까? 개돼지 국민들이고 나는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는 스스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이 수준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방금 보세요. 제목 글에 달았더니 제목 좀 바꿔주세요. 무서워요. 제목 좀 바꿔주세요. 보기 싫어요. 제목 더 그렇게 달갑니다. 예. 그렇게 달아야지 빨리빨리 사람들이 자극주에 일어나죠. 우리 사람들 자극주고 막 선동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저도 내려갈 겁니다. 저도 가야 돼요. 가서 최선을 다해야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게 대해서 아이고 이런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선거 끝나고 나서 막 그냥 한숨 쉬고 있는 거는 지금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